모의고사 1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서면 상사입니다. 자, 문제 1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서면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본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에서 기초정보 관리에 가보시면 첫 번째 회사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서면 상사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서면 상사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화면상에서 3번 과세 유형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일반 과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번호가 나오는데 등록번호는 여기 2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나오시죠?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1049076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상호명은 넘어가시고요. 대표자명으로 갈게요. 대표자명은 이숙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대표자명 이숙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이 나왔는데 2013년 3월 7일이죠. 여기 보시면 17번 화면상에서 17번에 보시면 개업 연월일이 나왔습니다. 2013년 3월 7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인데 사업장 소재지는 6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26번 길 5라고 되어 있네요. 온천동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종류 보겠습니다. 업태가 도소매고 종목이 의약품입니다. 8번에 업태가 제조, 9번에 종목이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죠. 업태하고 종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고칠 거고요. 그래서 제조를 지금 도소매로 바꿀 겁니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의약품으로 바꿀게요. 그럼 벌써 두 개를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동래 세무서장에서 이제 발급을 했습니다. 동래 세무서에서. 자, 그래서 21번에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지금 금정으로 되어 있죠. 요게 틀렸네요. 동래 세무서에서 발급한 거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도 동래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끝났고요. 자, 그래서 요거 회사 등록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서면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 쪽에 보시면 정기분 재무제표가 있는데 여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비교해서 이제 틀린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1억 원인데 상품 매출 1억 원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가 8천만 원인데 상품 매출 원가가 9천만 원 여기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금액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매출 원가 창에서 보시면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는데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이 1천만 원 맞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9천만 원, 9천만 원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인데 우리 화면상에는 1천만 원 나와 있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 창에서는 바로 고칠 수가 없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비활성화가 됐죠. 자, 그래서 상품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상품은 손익계산서에 없고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왼쪽에 자산, 그 다음에 중간에는 부채와 자본, 그 다음에 이제 계정별 합계가 나오는데 계정별 합계 보시면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빨간 거. 대차책. 뭔가 잘못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상품을 보시면 자산 쪽에 상품을 보시면 1천만 원 있는데 얘를 2천만 원을 고쳐주시면 여기가 대차책이 없어지죠. 그래서 상품이 잘못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상품을 고치신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럼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8천만 원 나왔죠. 그래서 여기 기초 상품 재고 1,00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에 9천만 원, 기말 상품 재고 2천만 원에서 매출 원가가 8천만 원 나오더라. 자,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에 요거 2천만 원 고쳐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용 볼게요. 급여가 1,000만 원, 급여가 1,500만 원, 급여에서 틀렸네요. 그래서 급여 1,000만 원 고쳐주시고요. 복리후생비 400만 원, 여비교통비 60만 원, 차량 유지비 10만 원, 소모품비 20만 원, 그 다음에 작비 30만 원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자 수익이 10만 원 잘못 나와 있죠. 얘도 금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20만 원 고쳐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6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6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단기순이익이 464만 원이네요. 그래서 여기 단기순이익 보시면 464만 원 잘 고쳐진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서면 상사의 정기분 받을어음 계정과 지급어음 계정에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정기분 손익계산서 밑에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받을어음이죠. 그래서 받을어음을 선택해 주시면 받을어음에 이제 거래처와 각각 금액이 나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광주 상사가 140만 원인데 광주 상사 120만 원 금액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상사가 130만 원인데 여기 보면 150만 원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 상사가 110만 원, 대구 상사 110만 원. 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부산 상사가 130만 원, 광주 상사가 140만 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어음으로 가볼게요. 지급어음 선택하시고요. 자, 비교해 봅시다. 서울 상사가 500만 원 금액 들렸고요. 고쳐주셔야 되죠. 410만 원 잘못 나와 있죠. 인천 상사가 120만 원, 네, 210만 원 잘못 나와 있네요. 금액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졌죠. 아예 거래처 자체가. 그래서 순천 상사를 추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고칠게요. 인천 상사가 120만 원, 그 다음에 서울 상사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순천 상사가 21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서울 상사 밑에다가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F2번 키를 사용하셔서 도움창, 거래처 도움창에서 순천을 검색하셔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종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거래처인 참별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처 등록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시면 기초정보 관리가 있죠. 여기에서 거래처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하단에 56번 행에 비어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고요. 코드가 2220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별 상사. 그 다음에 유형이 나오는데 유형은 요 끝에 동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동시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참별 상사를 선택하시고 이제 오른쪽을 채워 넣으시면 되시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2502 12344. 자, 그 다음에 대표자명은 황창별. 그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긴 쪽에다 쭉 입력하시면 되는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
타워, 대치동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엔터 하시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건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문제 4번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무한상사의 상품을 600만 원에 이제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죠. 현금이시고 계약금은 이제 판매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600만 원의 10%니까 60만 원이시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우리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해놓고 반드시 거래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날짜 입력하시고요. 7월 5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변에 현금이기 때문에 밑에 구분해 보시면 메시지가 나와요. 출금 전표할 거냐, 입금 전표할 거냐, 또는 차변, 대변 따로 입력할 거냐 이렇게 나오시는데 입금 전표 2번을 하시고 선수금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요. 저는 그냥 차변, 대변 따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60만 원. 그럼 대변에 선수금 해놓고 무한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2일 날 울산 중고나라에서 영업부 비품을 11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일단은 뭐가 들어왔죠? 비품이 들어왔죠? 그래서 비품 1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죠. 더구나 지금 이제 상거래, 상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미지급금, 상거래 2배 거래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울산 중고나라가 아니라 하나카드죠. 하나카드에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입력도 해볼게요. 그래서 7월 12일에 들어가셔서 차변에 비품 1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해서 하나 카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25일 날 보도록 할게요. 국제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였다. 자, 대금은 7월 15일 날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또한 상품 매입 시 운임 5만 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를 구입했냐면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상품 50만 원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시 운임이 중요한데 이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상품 값은 500만 원과 운임 5만 원을 더해서 총 505만 원이더라. 그래서 차변의 상품 500만 원이 아니라 505만 원이더라. 운임까지 포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대변에 갈 건데 이제 이 500만 원 중에 일단은 계약금을 지급한 50만 원 차감을 한대요. 그래서 7월 15일 날 가보시면 예, 선급금 우리 계약금 지급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대변으로 없애줍니다.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겠죠? 국제상사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 입금 해놓고 또 거래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운임이 아까 5만 원이 있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자, 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7월 25일 날 들어가셔서 이제 차변에 이제 상품
505만 원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선급금 하고 거래처가 국제상사. 네, 50만 원이죠. 그럼 대변에 다음에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하시게 되면 이제 거래처명만 복사가 돼요. 요게 지금 거래처가 입력이 안 된 상태. 눈으로는 보이지만 이제 데이터는 입력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입력하시고요. 450만 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운임을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4일 관리부 직원의 격리 실무책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 책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 도서 인쇄비였죠. 그래서 우리 관리부 직원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도서 인쇄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으로 시작하는 도서 인쇄비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88,000원. 그 다음에 대변은 우리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 88,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날 차변에 이제 도서 두 글자 치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이제 본사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시작하는 도서 인쇄비 선택하시고요. 금액은 88,000원. 대변에는 현금 88,0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날 볼게요. 7월분 영업부 사무실의 인터넷 요금 5만원과 수도요금 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예요. 그래서 영업부이기 때문에 8번으로 시작하는 통신비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5만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수도 요금은 우리 수도광열비였죠. 그래서 8번으로 시작하는 수도광열비. 그래서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지급을 했느냐? 자, 대변에 우리가 보통예금이죠. 합해서 8만원이 나갔다. 자, 그래서 8월 5일날 차변에 통신비 8번대 통신비 선택해 주시고요. 5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수도 광열비 8번대 선택하시고요. 이제 3만원. 그다음 대변에 이제 보통 예금 8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볼게요. 영업부 건물 화재보험료 요거 15만원은 우리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보험료는 보험료죠. 그래서 얘도 영업부이기 때문에 8번대 보험료 1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5만원. 그래서 9월 25일 날 차변에 이제 보험료라고 치시면 되시고, 보험 두 글자 치시면 맨 끝에 있어요. 8번대. 보험료 선택해 주시고요. 얼마냐면 1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1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날 볼게요. 자, 매출처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과일 100만원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차변에 자, 우리 매출처기 때문에 8번대 접대비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도 얘는 이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 이외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죠. 그 다음에 신한카드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 차변에 접대비
100만 원. 그럼 대변에 미지 급금 해놓고 신한 카드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볼게요. 10월 18일 날 강남 상사의 단기 대여금 800만 원과 이자 30만 2천 원이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대요. 일단은 보통 예금 계좌에 800만 원과 30만 2천 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830만 2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 없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강남 상사 800만 원.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를 받았었냐면 이자를 받았죠. 이자 수익 30만 2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8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 830만 2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강남 상사.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렇게 30만 2천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30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취득세 10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7월 30날 자, 요거 차량 구입하면서 지불한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우리 현금 잘 지불되어 있죠. 대변에 현금 잘 나갔죠. 이렇게 고쳐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볼게요. 행복상사에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20만 원이 영업부 회식비로 지출한 영수증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가보시면 선급금 행복상사 되어 있죠. 그러면 선급금이 아니라 이게 뭐죠? 영업부 회식비였기 때문에 이제 복리 후생비였죠. 얘도 이제 영업부기 때문에 8번 때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급금을 복리라고 두 글자 치시면 나오시죠. 이 중에서 8번으로 시작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자, 요 행복상사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6번으로 가서요. 이제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이제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산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 결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이 있습니다. 수동 결산 이후에 자동 결산을 하셔야 되고요. 수동 결산은 뭐냐? 얘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해서 이제 결산하는 게 수동 결산이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끝나는 결산이에요. 그러면 뭐가 수동 결산이고 뭐가 자동 결산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 결산을 빼고 나서는 다 수동 결산이에요. 자동 결산 한 5가지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말 재고를 입력한다건 기말 재고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 상각, 그 다음에 퇴직 충당금, 이제 퇴직 충당금 입력한다거나 또는 이제 소득세 정리하는 게 있어요. 요 5가지를 빼고는 다 수동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현금 실제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확인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현금에 대해서는 자동 결산에 없죠. 현금 가부족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얘는 수동입니다. 수동이시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요.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 가지입금 잔액이 나왔는데 이 가지입금은 여기 자동 결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수동 결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에서 이제 1%에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나왔죠. 여기 보면 대손상각 나오시죠? 그래서 얘는 자동입니다. 자동 결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결산일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92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기말 재고 나왔죠. 그래서 얘는 자동 결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거 1번부터 먼저 할게요.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3만 원이 많죠. 그럼 결국에는 실제가 작다. 그러면 이제 실제가 모자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제 현금이 실제가 작기 때문에 현금이 나갑니다. 3만 원 이렇게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중요해요. 결산일 현재. 결산일 현재 발견하시면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손실 났죠. 그래서 잡손실 3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잡손실 해놓고 3만 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지입금 잔액은 거래처의 보석상사에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야겠죠.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에 가보시면 결산자료 입력 밑에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죠.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가지입금 보이시죠? 가지입금 차변에 71만 1,000원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없애야겠죠. 그래서 차변, 대변. 자, 대변에 가지급금 71만 1,000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보시면 얘는 이제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에 가셔서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동 결산이었고요. 3번하고 4번은 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은 1월부터 12월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전산액의 이급은 굳이 선택 안 하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F8에서 대손상각 나오시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보충법으로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 되어 있죠. 혹시 2%라고 나오시면 2%라고 수정하시면 되세요. 1%이기 때문에 굳이 고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지금 고쳐야 되느냐. 여기 외산매출금하고 받으러옴에 대해서요. 그러면 나머지 단기대여금하고
이수금과 선급금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금액을 선택을 하시고 지우시면 되는데, 이게 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바로 지워져요.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대손상가비 합계해서 여기 외산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것만 나오시죠? 이 상태로 해놓으시고 결산 반영 가시면 문제 3번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시면 대손상가 보이시죠? 그래서 외산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손이 다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은 기말상품 재고액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기말상품 재고액 나왔는데 얘는 지금 9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말 결산 반영 금액 요 자리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9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반드시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F3. 단축키로는 이제 F3키인데 요거를 반드시 해 주셔야지 요거 F3키 전표 추가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 입력이 된 겁니다. 요거를 이제 안 누르게 되면은 결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클릭을 해주셔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일반 전표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산 요거 기말 상품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가비 요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조회 문제. 자, 2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분기 특정한 기간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 요게 특정한 계정이 아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큰 덩어리 계정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월계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계표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일계표와 월계표가 나오시는데 일계표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저는 이제 월계표에 가서 그냥 4월부터 6월달까지 조회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진짜 4월부터 6월달까지 그 3개월 분의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와요. 3개월 분 금액만 조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4월달 따로, 5월달 따로, 6월달 따로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4월달이 얼마냐, 5월달은 얼마냐 쭉 조회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4월부터 4월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4월달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개를 보셔야 돼요. 98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이었어요. 5월달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784만 4,850원이었어요. 784만 4,85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이죠. 자, 6월달도 6월달로 조회하시면 되시고요. 6월달은 440만 원 되겠습니다. 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40만 원. 그러면 가장 많은 월이 4월달이 되겠고요. 가장 적은 달이 6월달이 되겠죠. 그래서 980만 원에서 이제 440만 원을 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얼마가 나오느냐? 5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50만 원 이제 답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1월에 외산매입금 입금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외산매입금이 회수가 된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어느 변을 보셔야 되냐면 늘어난 게 아니라 외산 입금이 매출금이 회수가 된 거기 때문에 대변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보냐? 이제 외산 매출금이라는 특정한 계정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에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뭐 1월 31일까지 해놓고 계정 과목은 외산 매출금 F2번 하시면 되시죠. 외산 매출금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외산 매출금 늘어난 게 3,430만 원이시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회수된 게 3,085만 원이시죠. 그래서 답은 3,08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3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특정한 계정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우리가 6월 달이죠. 6월 30일로 고쳐주신 다음에 현금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간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얘도 대변 금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1월 달이 7,039만 7,890원이죠. 근데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대변 금액만 확인했을 때는 7천만 원 넘는 게 없죠. 그래서 답은 월을 또 물어봤기 때문에 1월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7,039만 7,89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